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은 오늘로 12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열흘을 넘긴 것이죠. 12일 차, 오늘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 잠깐 보시죠. 12일 차, 이재명 대표 본관, 국회 본관 앞에 있는 천막 당신 농성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좀 다른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력이 많이 쇠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천막이 좀 가려진 모습.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가부좌 틀고 앉아서 뭐 이런저런 응원 방문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했는데 그것도 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누웠고요. 저렇게 앞에 뭐 가림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천막을 이렇게 내리는 모습.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뭐 사람들 맞이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옆에서 수행하는 저 수행비서가 이재명 대표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이재명 대표는 누웠고 천막에는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자, 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간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누가 뭐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진실 공방으로까지 치닫는 모양새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리죠.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고 이재명 대표 측이 단식 중이니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더 이상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수원지검에서 밝혔어요. 그래서 오전 10시 한 3, 40분경에 시작된 조사는 오후 6시 40분경에 종료가 됐습니다. 중단. 한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한 2시간 40분 피의자 신문 조서를 했죠. 열람을 했습니다. 열람 두고도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 저렇게 8시간 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한 2시간 40분 정도 열람을 했는데 이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검토를 못하고 그냥 나오는 길입니다. 그 조사 열람에 도장을 안 찍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 아닙니까? 네. 한 12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30여 페이지, 약 한 40페이지 정도 봤을까요? 취지가 좀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열람의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그냥 나오신 거죠. 자, 그런데 좀처럼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날 조사를 이제 검찰이 다 마치고 피의자 이제 신문 조서에 마지막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의자 이재명 이렇게 해서 서명, 이게 사인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퇴장을 했다는 거예요, 조사실에서.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조서 날인 없이 퇴장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진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 뭐 보완하고 하는데 이건 뭐 보완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잘 나의 주장의 취지가 반영이 안 돼서 보완의 한계가 있어서 조서를 열람하다 말고 나온 것입니다. 신문 조서가 한 120페이지 정도 됐다고 하는데 한 30페이지 정도 보다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퇴실을 했다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진술 누락 됐다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 질문을 하면 답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퇴실했습니다. 조상규 변호사님, 진실 공방입니까? 이거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수사방의 기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법조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장면들을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수사에서 계속 보는지 그것도 의아한데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변호사가 입회를 해가지고요. 수사를 마치고 나면 그 조서에 질문, 답변 그냥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말한 내용이 그냥 워딩돼서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워딩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수정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면요. 수사 담당 검사, 수사계장이요. 얼마든지 수정하십시오 이래서 가 이래서 다 보완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자유롭고 얼마든지 수정하시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상 녹화가 안 돼서 그런데요. 제가 잠시 재연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님 읽어보시고 이상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이렇게 보다가 내 취지가 반영이 안 됐네요.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수정하기에도 너무 힘들어. 야, 그냥 가자. 이러고 그냥 나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검사가 이러겠죠. 아이, 대표님 어떤 게 취지에 안 맞는지 말씀 주시면 그 취지에 맞게끔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완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요. 완전히 무효화돼서 재판정에 나갈 수 있는 증거 능력이 사라지는 결과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뭐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이 우선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주상규 변호사님이 이제 검찰 측의 입장을 너무 대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를 얘기를 한 건 조서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잘 정리가 돼 있어야 그게 진술 조서입니다. 글자 그대로 내 진술이 적힌 조서인데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는 전혀 자신의 말이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묻고 답할 때 우리가 물어보는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어떤 질문, 간단한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해 이 피의자, 조사 받는 사람이 얘기를 제대로 하는 식의 조서가 있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질문이 굉장히 길고 어떤 틀을 짜놓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봤을 때는 내가 한 얘기는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다. 이게 한두 군데 고쳐서 바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서명을 안 했다는 거고 이거는요. 그냥 조사받는 사람이 당연한 권리예요. 이게 어떻게 방해가 됩니까? 내 얘기가 내 말대로 안 적혀 있다는데 이게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측의 입장은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은 이러한 것이다. 피의자 진술 조서는요. 피의자 신문 조서는요. 취지가 아니라 피의자가 했던 말이 그냥 적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이재명 대표의 취지는요. 8쪽짜리 진술서에 다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40페이지 읽다가 내 취지 반영 안 됐네 하고 일어날 만큼의 내용이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 측의 입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간의 진실 공방으로까지 제가 치달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